안녕하세요. 전업투자연구소 아시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업으로서 전업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업투자자라는 직업은 사전적인 정의는 없고 직업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념상으로 존재하는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이제 나무위키에 전업투자자에 대한 정의가 잘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전업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 주식 또는 파생상품 그리고 유가증권의 트레이딩 또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통해 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업투자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전업투자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국거래소에서 전업투자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전업투자자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조사하기도 사실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5% 정도가 잘 풀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 수익을 꾸준히 유지한다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직업적 특성으로는 잘 되면 좋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면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다른 직업보다 또 좋은 점은 어떤 큰 기업의 경영자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이제 법원의 판사나 뭐 검사, 근데 이런 위치는 높게 올라가면 높게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근데 투자자는 이제 크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다른 이제 뭐 의무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업 투자자에 대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극소수가 있고, 뭐 슈퍼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투자의 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컨설팅도 하고 어떤 강연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거의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패담도 인터넷상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이죠. 장점은 정년도 없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똑같이 1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트레이더라면 이제 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거래 횟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달라지지만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거래를 몇 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1%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적은 이유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세제 자체가 주식 양도 차익을 부과하는 이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 50억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간 기준으로요. 뭐 지금 이제 한 10억, 15억 정도로 내려왔다. 내년, 내후년에는 3억 이하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만 하면은 뭐 이제 그 직업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직도 있고 이제 뭐 공무원, 뭐 교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도 일단 취업에 합격하거나 그 업계에 자리를 잡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그 직업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안 되면은 바로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직업 안정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럼 전업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능력과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뭐 적은 금액으로다가도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그리고 이제 정립된 그런 이제 직업관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전업투자가 10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체력 그리고 집중력, 뭐 공부를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학습 능력, 배팅, 그 뭐 어떤 이제 뭐 승부사적인 감도 필요하고, 뭐 결단과 승부욕, 그리고 인내심과 절제력, 이러한 것들이 직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나무위키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제 전업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이제 9년 동안 전업투자를 하면서 제 주위에 많은 전업투자자를 만나보고 그리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은, 전업투자자가 된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다 다르고 투자 방법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 방식도 다 틀리고 자리 잡은 사람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이 투자를 가르치려고 하질 잘 않아요. 이게 나한테는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내가 과거에 맞았던 방법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틀려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나무위키에 정의한 것처럼 해서 전업 투자자의 표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분류는 있을 수 있겠죠. 트레이더, 그리고 뭐 중장기 투자자, 뭐 가치 투자, 스캘퍼, 데이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좀 문제가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최소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부모여가지고 애가 학교를 다닌다. 너희 아버님 뭐 하시니? 하고 물었을 때, 투자자. 이게 근데 일반인의 통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모호한 개념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나? 아니면 이제 사업체를 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경영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부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 사람 이제 뭐 방구석 트레이더 뭐 백수인가? 이런 좀 오해가 살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서 뭐 직업을 부를 때는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사업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전업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서 그냥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비용 처리하는 정도? 뭐 그냥 한 10년 정도 이제 사무실 이제 경비 처리할 정도로 해서 법인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뭐 경비 처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냥 이제 그 법인 명함을 주는 거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소한 직업이 있어요. 작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뭐 감정평가사, 이게 전문직이지만 이제 전국에 이제 3,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뭐 이런 적은 규모의 이제 이익 집단이라든가 직업군에도 무슨 협회라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조합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이익 단체라든가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업 투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이제 주식 카페 보면 알겠지만 무슨 뭐 슈퍼개미 아니면 뭐 주식 고수가 나타나서 뭐 리딩하고 뭐 이런 뭐 유료 뭐 회원 카페는 굉장히 많을지 모르겠지만, 전업 투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카페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게 또 학원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투자 스터디가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기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연구를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니면 뭐 독서 토론회 아니면 이제 뭐 거시경제라든가 어떤 이제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토론 연구하는 뭐 이런 모임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업 투자에 한정돼서 이럴 거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직업으로서 이제 또 사회적인 평가를 알아보는 부분이 이제 결혼 정보 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떤 등급표가 나눠져 있죠. 집안의 부모님이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직업, 그리고 뭐 키, 외모, 이렇게 겉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뭐 비즈니스 속성이 그런 거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전업 투자자라는 개념은 딱 어떤 개념이냐면은 등급 외에요. 이 분류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인데 결혼정보업체를 한번 문의를 했다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좀 알게 됐는데 좀 약간 좀 충격이었었어요. 이분이 30대 중반에 10억이면 우리나라에서 꽤 이제 큰, 자세한 금액은 좀 이제 모릅니다만 아무튼 대략 그 정도라고 이제 추산이 됐었는데, 막 키도 굉장히 크고 이분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단지 이 전업투자라는 직업이 모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업투자 전에 다녔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을 뿐인데, 단지 전업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저도 이제 참 안타까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데, 전업투자자 같은 경우는 역시 분류 외입니다.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계좌에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이제 한 5억짜리를 산다. 뭐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뭐 2억에서 3억 정도는 대출 받고 한 2억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해서 주택을 산다. 이게 또 대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단하는 신용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무슨 증빙 서류 이런 걸 요구하게 되죠. 뭐 배당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거래 뭐 무슨 내용 이런 걸 내라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결혼도 미리 하고 집도 미리 마련하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모든 거를 좀 넘어설 정도로 필요 없게끔 이제 아예 큰 돈을 번다면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전업 투자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해프닝이라든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